대표님,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하셨나요? 영업을 정확하게 시작했다고 표현하는 건 한 21살? 20살 후반인 것 같다. 어떤 영업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원래 부동산 일을 먼저 했었어. 되게 일찍 하신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중개사, 공인중개사를 20살 후반에 땄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나이 제한이 있었어. 20살 이상만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15회인가 16회 합격자인데 그 횟수에서 내가 최연소 합격자였지. 나는 그때 이제 대학 다니다가 그 인천에 무비체육관이라고 있어. 그 체육관에서 이제 입식 타격기를 하면서 내가 선수 생활을 했지. 그래서 원래 내 꿈은 이제 운동선수가 돼서 K1 같은 거 나가고 뭐 이런 이제 꿈을 꿨는데 내가 몸을 다치면서 이제 못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 하면 먹고 살지? 판검사는 못할 것 같고 내가 뭐 하다가 찾은 게 이제 이거였어. 영업을 해야겠다. 그 중에서 이 부동산업을 해야겠다. 20살 아마 후반 때인가 내가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나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인천 부평에 있는 한성부동산이라고 있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부동산에 이제 진짜 뭐 할아버지가 있었거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사람이 안 구해지셨는지 그래 일해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일을 시작했지 이제. 이력 보시면 안 해본 영업이 없으시던데 그렇게 다양한 영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남의 밑에 가서 일하기 싫었어. 내가 아르바이트도 몇 번 해봤는데 사장님들도 좀 함부로 했단 말이야 직원들한테.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좀 티격태격하고 나왔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이제 미성숙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남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다. 그럼 내가 사장처럼 일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찾은 게 영업이야. 영업은 내가 실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만큼 벌 수 있고 약간 내가 소사장 느낌의 좀 업무를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업을 했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영업에서 인생을 배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그분이 평생 영업을 했으니까 영업에서 인생을 배웠겠지. 인생을 배울 곳은 많아. 그런 게 있지. 근데 모든 비즈니스의 꽃은 피니쉬는 영업이야. 아직까지는. 나이 먹으면 좀 변할 줄 알았어. 비즈니스가 좀 커지고 회사가 좀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비즈니스 세상으로 오니까 또 여기만의 영업이 있더라고. 영업이라는 건 되게 좀 포괄적인데 내가 생각하는 영업은 그래. 자, 내가 우리 이 PD한테 이 핸드폰을 이렇게 팔아. 이거 뭐 100얼마짜리인데 내가 너 100만 원에 줄게.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지만 이건 사실 판매지. 영업이 아니야. 근데 나라는 사람 자체를 어필해서 나 자체를 판매하는 거. 이게 영업이거든. 이거 얼마야? 근데 내가 파는 거야. 믿고 사. 했을 때 나이기 때문에 사는 게 영업이라는 거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거다. 이건 좀 놀랍네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영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더 큰 비즈니스로 가도 결국엔 이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재용 회장님이 그 아랍까지 가가지고 터번을 쓰고 있겠어? 결국 마지막에는 나를 팔아야 되는 거거든. 그 어떤 직원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이 와. 그때 대표가 그 비즈니스에 약하다 그러면 그 회사가 조금 더딜 수 있어. 요즘에는 이제 뭐 IT 회사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직접 B2C 고객 영업을 하지 않는 케이스들은 많아. 근데 이 회사들도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 회사를 점점 밸류업을 하고 키우니까 그때 뭘 해? 투자자들을 만나가지고 PPT를 해. 그럼 물론 이 아이템에 대해서도 팔지만 이 투자자들이 뭘 보냐? 이 대표에 모럴 해저드가 있나? 열정이 있나? 내가 지금 같이 하고 참여하고 있는 하고 있어. 나도 여기 이제 VC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엔젤 투자를 하는 회사야. 우리가 이제 100팀씩 심사를 보고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듣고 아이템을 듣고 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시드 투자를 해주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총괄 대표님이 계신데 이 대표님은 뭘 보냐면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사실 아이템을 아예 안 봐. 아이템 다 고만고만한 거 갖고 오거든 사실. 근데 뭘 보냐면 이 대표님의 눈을 봐. 그리고 이 대표님의 어떤 그 생동감을 읽으려고 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해. 이 대표가 나를 팔 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 나는 투자 매력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투자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 투자할까? 아니죠. 안 하겠지. 그래서 그걸 보는 거야. 내가 봐도 이 사람 되게 매력 있네. 믿음이 가네. 적어도 돈 갖고 장난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영업력이 그러면 회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더 커지겠지. 그러면은 앞으로 영업을 할 사람들에게 영업에 대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장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업의 장점은 일단 좀 생동감 있는 현장을 좀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영업을 하다 보면 뭘 많이 당하냐면 거절을 많이 당해. 당연한 거잖아. 내가 얘기한다고 다 살 수 없고 이 사람과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거절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이 고객이 나한테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거는 영업이 아니야. 그거는 PC로 하는 게 훨씬 빨라. 뭐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서 너 살 거야?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면 사겠지. 영업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 사람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필요성을 알려주는 게 영업이거든. 그러려면 다시 2번, 3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내가 갑자기 지금 맥도날드 얘기가 생각났어. 맥도날드의 창업자가 레이 크록이라고 있어. 원 창업자는 아니야. 이 레이 크록이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영업하는 사람이었어. 믹서기를 파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맥도날드 매장에 가가지고 이 믹서기를 팔려고 간 거야. 갔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시스템화되고 뭐 이게 프랜차이즈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 판권을 달라. 이렇게 영업을 한 거지. 줬을까 맥도날드 형제가? 당연히 거절했지. 우리 그런 거 안 해. 원래 그 원 창업자인 맥도날드 형제는 그렇게 막 큰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던 거야. 레이 크록이 이 판권을 달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메이드를 내서 계약서를 써. 그리고 확장시키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판권을 갖고 오면서 맥도날드 회장이 돼. 이 레이 크록이. 중요한 거는 레이 크록이 영업하는 사람이었잖아. 한 번 가서 부탁했을 때 당연히 거절을 했을 거라고. 왜냐면 레이 크록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프랜차이즈 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 근데 레이 크록만이 유독 와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왜 당신들한테 이게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지, 내가 그리고 왜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와서 어필하고 영업을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맥도날드라는 큰 판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요는 영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에 좀 익숙해져.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이상 당연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거절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럼 영업의 장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영업은 이제 좀 일하는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원이 임원보다 연봉이 2배 많을 때가 있어. 증권사도 일단 펀드 매니저들은 일종의 영업이잖아. 실적과 어떤 자기의 이제 관리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1, 2, 3위가 사장보다 돈을 많이 버는 뭐 이제 그런 구조가 있었거든. 그래서 영업은 조금 이제 그런 특이성이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두 번째랑 조금 비슷한 건데 약간 맥락이 달라. 영업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만큼 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야. 그럼 나의 성과에 따라서 나의 어떤 인생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하진 않잖아. 근데 영업을 하다 보면 내 노력과 성과에 의해서 나의 어떤 삶이 좀 다이나믹하게 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체험을 좀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전쟁터에 나와보면 항상 일어나는 일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데 좀 면역력을 갖고 있냐 없냐의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영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체로 그런 좀 내공들이 있지. 나의 어떤 그 삶의 반복적인 루틴이나 규칙을 잘 안 깰 수 있어.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습관화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영업을 잘하는 거거든. 앞으로 AI 사업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 영업을 대신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맞아. 지금 AI나 이제 뭐 이런 인공지능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어. 근데 영업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언젠가 인공지능이 너무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 이 영업의 영역을 갖고 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의 공감대로서 일어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는 사막에 가서 패딩 파카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극에 가서 얼음 정수기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진심이야. 근데 이 정도 신념이 있으니까 가서 물론 막 대박을 내지 못하겠지만 하나 두 개는 내가 팔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 근데 이게 되게 비합리적인 생각이거든. 과연 로봇이나 AI가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까? 좀 심플하게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면 다이렉트 보험이 상담사가 있는 보험보다 무조건 싸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에게 보험을 들어. 비합리적이라니까. 합리적이지 않아. 이 어떤 영업이라는 거는. 정리하면 영업이라는 거는 하나의 크게 보면 인생이랑 비슷한 거야. 뭐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영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당연히 영업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네트워킹을 만들거나 친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영업 중에 하나란 말이지. 종류와 어떤 그 컨택 포인트와 내 마음가짐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좀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뭐 가식을 잘 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면 결국 인생을 잘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비즈니스의 꽃은 뭐 영업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은 필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데,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잘하는 사람의 특징 아니냐?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피해야 될 행동만 피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반을 간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럼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 일단은 안 된다는 베이스가 있는 것 같아. 안 된다는 베이스요? 영업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게 무슨 뭐 직접적인 영업이든 아니면 전체적인 영업이든 거의 비슷해. 이건 대동소이한데 영업이라는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안 되는 거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볼펜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 이걸 다 인터넷에 올려. 기가 막혀 입소문이 막 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막 한 달에 볼펜이 막 한 1억 개씩 팔리네. 어때 그러면? 영업할 필요가 있나? 없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영업을 해? 올려 인터넷에 올려놓고 내가 그냥 쇼핑몰 하나 오픈해놓고 인스타에다 띡 올려놓으니까 뭐 영업을 할 필요가 없지. 근데 내가 이 볼펜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볼펜을 이제 납품하려고 영업사원들을 막 뽑아. 그 얘기는 뭐야? 이 제품이 이 어떤 문구점이나 유통사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이야. 현실적으로 그게 좀 버겁기 때문에 영업사원을 뽑는 거야. 사람을 뽑는 거라고. 왜?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내가 객관적으로 좀 애매하고 부족한 면이 있어. 이거를 넘길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렇잖아. 얼마 전에 뭐 크리스찬 디올에서 가방이 뭐 원가가 얼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그 가방을 안 드나? 원가가 이거밖에 안 해. 막 이러면 갑자기 분노하고 이걸 안 들기 시작하나? 막 가서 환불해달라고 하나? 아니야. 왜? 디올이니까. 근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가가 이거밖에 안 하는 걸 우리가 몇백만 원 주고 사서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틀리지. 이미 합리성을 벗어났기 때문이야. 근데 그래도 이걸 들고 다니잖아. 사람의 소비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모든 면들이 그런데 영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을 뽑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뭔가 되게 어려운 걸 하겠다는 얘기야. 누가 봐도 되게 어렵고 안 될 만한 걸 한다는 얘기거든. 물론 뭐 절대 안 돼. 그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하기 좀 어려운 영역에서 사람을 쓰는 거란 말이지 보통은. 근데 이 포지셔닝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되게 뭔가 어렵고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돼 이거는. 그나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해내는 거지. 나 이게 쉬우면 이걸 왜 영업사원을 쓰냐고. 보험 영업사원은 굉장히 많이 쓰잖아. 네.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 이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입을 해주면 저 사람한테 뭔가 수당이 나가. 그로 인해서 내가 좀 비싸게 하고 있다는 거를 몰라? 다 알죠. 다 알고 있잖아. 네. 자동차 보험도 우리가 들면 그 보험 수수료가 뭔가 그 중개사들로 나간단 말이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다이렉트 보험이 생겼지.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 만드나? 아닙니다. 희한하지? 건강보험도 그냥 다이렉트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사람은 비합리적이라고. 그리고 그런 알아보고 뭔가 체크하고 내가 일일이 확인하고 이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 세상엔. 차라리 내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큰 차이가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소통해서 해야겠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영업이라는 거는 뭘 파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동산도 네. 하고 금융영업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영업을 오래 했던 출신인데 나는 지금도 내가 누군가 이런 물어봤을 때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도 사막에 가서 내가 오리터 팔카를 팔 자신이 있고 나는 북극에 가서 정수기를 팔 자신이 있어. 이게 그냥 입 벌린 소리로 나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거드름 뜨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확신해. 나는 가서 물론 막 내가 그거를 뭐 오리터 팔카를 사막에서 내가 막 유행을 시키고 뭐 갑자기 뭐 남극에 가서 내가 얼음 정수기를 막 엄청나게 팔지 못하겠지만 몇 개는 난 팔 수 있다고 자신해. 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뭔가 매력을 느끼게 하고 내가 뭔가 필요성을 계속 만들고 혹은 정말 이 사람이 필요 없어도 나 때문에 사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을 해. 물론 이건 되게 비합리적이지. 할 수 없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거니까. 다만 이걸 되게 하는 게 오래 걸리고 힘들고 합리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넘어가서 난 이거 오리터 팔카를 가가지고 팔아서 내가 유행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자신이 있는 시장이야. 그럼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따져봤는데 이거는 몇 개는 팔겠지만 가는 내가 비행기 값과 체류비와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이득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하는 거야. 가서 팔 수가 없어. 아예 이런 건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해야지. 머릿속에 내가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불가능하고 내가 이거 했을 때 되게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면 그 조직은 100% 망해.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뭐 지인 통해 들어왔든지 뭐 낙하산으로 왔든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팀장급으로 있다 조직관리급으로 있다 그럼 그 회사는 무조건 문 닫는다고 보면 되는 거야.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어렵다. 팔기 전부터 제품을 팔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 자체를 가지면 안 되네요. 대표님,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영업을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영업사원이라고 치자고. 자 고객님 이게 필요하세요? 물어봤어. 네! 하고 사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그렇죠. 세상에 이런 거지 같은 영업은 없어. 이게 되잖아? 그럼 사람이 없어져도 돼. AI로 하면 돼 그때부터는. 내가 유일하게 내가 아무리 뭐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해도 없어질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영업군이라고 생각해. 영업의 폭은 넓어. 크게는 뭐 로비스트들도 있고 뭐 정치계에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회사에도 당연히 있고 작은 뭐 물건 파는 영업사원들도 있고 영업의 그 카테고리는 굉장히 넓단 말이지.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너 이거 살래? 자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이 사람 소개해줄 테니까 만나볼래? 했을 때 네! 하는 일들은 사람이 필요 없어. 그건 이제 그로스해킹 해가지고 그냥 온라인을 해서 문자 띡 보내면 돼. 진짜 기가 막힌 거는 내가 얼마 전에 모 브랜드에서 패밀리 할인한다고 90% 할인한다고 문자 왔더라. 유명 브랜드야. VIP 특전해가지고 왔더라고. 이틀 동안만 딱 하더라. 그럼 내가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나는 무조건 들어가서 보지. 그리고 진짜 보니까 제
재고가 막 쫙쫙쫙 떨어져 막. 좀 있다가 품절. 디자인 고르고 있다 보면 품절 막 이래. 근데 나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샀어 그냥. 뭐 디자인도 안 보고. 왜 어차피 90%니까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준다는 거야. 뭘 따져 내가. 이런 건 영업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문자 이렇게 하나한테 보내주면 알아서 우리가 사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많다는 거지 세상에. 그런데 그리고 사람이 투입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 한 번 권장을 했을 때 거절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이게 너무나 이 사람이 절실하고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미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어떤 영업은 이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되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필요 없지도 않은 그저 그런 아이템일 가능성들이 많아. 혹은 내가 아니어도 대체될 수 있는 대체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아이템일 가능성이 거의 90%야. 그럼 여기서 내가 뭔가 권장했을 때 한 번에 산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되게 넌센스 아니야? 그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거절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어. 한 번 그냥 딱 거절을 맞아버리면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영업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 한 번 거절을 맞아도 다시 이걸 2번, 3번, 4번을 도전할 줄 알아. 그 사람들의 거절을 거절하는 거지. 나는 거절한다 하면 나는 그 거절을 거절한다 라는 느낌이지.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법의 테두리에서 좀 맞게 돌아가야겠지. 그리고 때로는 좀 싫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근데 영업이라는 거는 좀 문전박대를 당하고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야. 그럼 모든 사람이 환영해주는 영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영업사원을 안 쓴다니까. 그냥 가만 앉아서 전시장 하나 만들어 놓고 팔지. 영업사원을 쓰는 이유는 결국 그거야.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체재가 많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한테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 사람 입장에서 비교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근데 여기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아, 경쟁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세요? 내가 이만큼 알려주고 설득해주고 정보를 줬는데 갑자기 다른 데랑 컨택을 하고 있네? 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 치사하다고 안 한다 그래. 나는 이걸 되게 경멸하는 사람이야. 이건 내가 진 거잖아. 내가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게 너무 화가 나면 내가 다시 저 사람이 갖고 가는 어떤 영업력을 가져와야지. 이 사람이 그나마 나한테 나 저쪽에 알아보고 있어라는 뉘앙스를 준 건 뭐야? 이 사람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거야. 너보다 제가 더 싸. 그래서 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대부분은 얘기하지 않아. 왜? 미안하거든. 자기도 알아. 내가 이만큼 정보를 받고 내용을 듣고 막 다 할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 가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랑 금액 차이가 조금 나.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얘기를 하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 너한테 알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쟤한테 알아보니까 2,900만 원이더라. 야 100만 원이면 우리 직원들 내가 용돈을 주고 말지 널 왜 주냐? 너 이거 맞춰봐. 이렇게 난 얘기를 해. 왜? 그나마 그래도 이게 나는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그럼 어떨 것 같아? 대부분이 그때 가서 맞춰와. 얼마 전에도 우리 무슨 공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시공을 하는데 2군데만 딱 물어봤어. 근데 한 군데에서 너무 열심히 알아봐 준 거야. 현장 견적도 다 봐주고 구청에도 알아봐 주고 막 너무 열심히 했어 이분이. 근데 결과적으로 딱 갔더니 금액이 한 500만 원 차이가 나네. 견적이. 그럼 나는 사실 이 사람을 안 쓰고 500만 원 싼 데를 쓰는 게 맞잖아.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냥. 난 데서 내가 과장 하나도 안 하고 500만 원 싼 견적이 들어왔다. 근데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또 대표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민망하다. 네가 마칠 수 있으면 네가 공개해서 가져가고 아님 마라. 얘기를 해줘. 대신에 와서 왔다 갔다 기름 쓰고 뭐 했으니까 내가 경비는 내가 드릴게요. 난 이게 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바로 맞췄어.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 조용히 넘어가지. 미안하잖아 얘기하기. 500만 원 싸게 나왔어요. 얘기하기도 얼마나 쪽팔리냐. 사실 그렇잖아. 보통 얘기를 안 해. 그럼 그냥 연락 안 받아버리면 돼. 2번 볼 사람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럼 이 사람들이 미안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네.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을 무조건 살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필요해. 근데 갑자기 필요가 없어졌대. 그럼 뭐야? 네, 진짜 갑자기 안 사는 거야? 아니죠. 아니야. 나 말고 다른 더 좋은 조건을 찾은 거야. 나 말고 아니면 더 친절한 사람을 찾았거나.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 입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내가 깔아줘야 돼. 어제 사장님 제가 보니까 무조건 그거 필요해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괜찮다. 딴 데 사셔도. 근데 저도 제가 사장님과 시간을 이렇게 보낸 게 많은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부족한 점 정도를 좀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 우리의 제품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라도 좀 편하게 알려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나는 항상 이렇게 멘트를 던졌어. 그럼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약간 그래도 그나마 미안함이 좀 덜어지니까 그 사람 그치?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주는 거구나 하고 그때 가서 다른 데서 받은 견적을 탁 줘. 그거 맞추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운 게임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그거는 손해를 봐도 해야지. 왜? 영업을 한 번 뺏기잖아? 계속 뺏겨 사람이.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영업은 10만 원을 뺏기든 100만 원을 뺏기든 1000만 원을 뺏기든 뺏기는 거 똑같은 거야. 이거 한 번 뺏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습관화가 돼. 어떤 대결에서 어떤 경쟁에서 내가 지는 게 습관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무조건 그걸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그래야 이 사람과 이 회사와의 혹은 나와의 컨택 포인트가 생기잖아.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내가 잘해줬어.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한테 할까? 문의하다 잠수 탔던 나한테 할까? 구매했던 쟤한테 할까 생각해보면 이걸 왜 손해봐야 되는지가 나오잖아. 이렇게 좀 길게 보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내가 하면서 영업에서 피해야 되는지가 좀 나오지 않나.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제 거절을 거절한다라고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부담이 되고 이제 뭔가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거절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약간 살짝 애매해가지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체크해볼 게 있는데 경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약간 눈치도 필요한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눈치는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 만약 이 사람이 정말 필요가 없어. 정말 너무나 싫어해. 그럼 피해야지. 이건 신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전화 영업을 한다 치자. 네. 문의가 왔어 이 사람한테. 우리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야. 지금 시대는 우리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지. 내가 20살 때만 해도 대학교 익명 물어보고 그냥 전화를 돌렸어. 전화를 돌려서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입니다 이래서 무작위 콜을 돌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이제 좀 위법하지. 그럼 보통 동의하에 문의가 들어온 거에서 내가 전화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끊어. 그럼 이 사람 진짜 필요 없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진짜 필요 없는 거죠. 넌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사람이 자기 핸드폰 번호를 남겨서 문의를 남겼어. 근데 전화했더니 난 필요가 없어. 그럼 뭐야? 딴 사람이 입력한 거야? 그럴 수 있어. 누가 예를 들어 너를 엿먹이려고 네 전화번호로 막 여기저기 문의를 남겨. 그럴 수 있지. 자 이런 이상한 경우를 제외하자고. 그럼 이 사람은 갑자기 내가 궁금해서 문의를 남겼는데 갑자기 내가 필요 없다 그래. 왜 그럴까? 그러면 다른 데도 뭐 보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자 내가 예를 들어줄게. 이걸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너랑 촬영을 하고 있지. 네, 대표님. 내가 어제 마케팅 문의 남겨놓은 게 있어. 나도 뭐 좀 알아보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너랑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튀기면 와. 내가 받으면 뭐라 그럴까? 제가 지금 찬빈이하고 촬영 중인데요. 유튜버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촬영이 끝나면 한 30분 걸려가지고 그때 다시 전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끊을까? 그냥 바로 지금 아니 됐어요 하고 끊겠지 내가. 왜? 내가 지금 통화를 편하지 않은 시간에 내가 전화를 한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 혹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밤에 일하는 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야? 근데 나같이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 그럼 내가 자다 말고 그 전화 와서 그걸 들을까? 아니겠지. 그러니까 재반상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문자를 남겨놓으면 좋지. 되게 화를 내고 불친절하구나 라고 해서 그냥 컨택 포인트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 하니까 편한 시간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라도 남겨놓으면 이 사람이 좀 편할 때 연락을 줄 수 있겠지. 뭐 그런 포인트들. 그래서 좀 한 번의 거절은 거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확고하게 얘기해. 제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입력한 거 아니고 그거 어떤 놈이 장난친 거예요 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건 컨택 포인트를 끊어야지. 이건 그게 예의지. 이해됐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시도를 높여서 확률을 높이는 거기도 하겠네요. 그치. 그럴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실 배려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통화를 하고 싶을 때 통화를 해야 되니 이 사람이 통화가 편할 때 내가 통화를 해야 되니 이 사람이 통화할 때 편해 너무 당연한 얘기지.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편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지금도 내가 누군가를 통화를 할 때 가급적이면 나는 카톡을 먼저 보내. 저한테도 카톡 먼저 보내고 그 다음 통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좀 급하면 전화 먼저 때린 다음에 혹시 통화 괜찮냐고 물어보고. 네, 맞습니다. 통화 괜찮으시냐? 왜냐면 통화 안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 내가 전화하지만 내 용건을 쭉 얘기해.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못 하겠지. 혹은 내가 전화로 들어. 예를 들어서 뭐 12시 1시가 아니라 한 2시쯤 전화했는데 와글와글 소리가 들려. 그럼 뭐야? 이 사람 식사를 늦게 나간 거 아니야? 그럼 식당이 식냐고 나는 끊어 전화를. 그러시면 제가 편할 때 전화 주십시오. 뭐 상대방도 괜찮다 하지. 그럼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아닙니다. 식사 중이시니까 급한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이따 전화 주십시오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괜찮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라고 하고 보통 두 번째 보통 그럼 알겠습니다. 끊는 경우가 많아.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끊고 화장실이야. 그러면 지금 목소리 울리시는데 화장실이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따 전화 주세요. 그냥 끊어버려. 그러니까 요는 이 사람이 통화가 편한 상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게 기본이거든. 그걸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다짜고짜 내용건부터 얘기해. 맞습니다. 받자마자 안녕하세요. 저. 물론 이제 뭐 자주 통화하고 뭐 친하고 이러면 그럴 수 있지. 네. 나도 친하니까 형 죄송한데 제가 지금 뭐 미팅 중이에요. 촬영 중입니다라고 하겠지. 근데 나랑 생판 모르는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 뭔가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 전화 와가지고 다짜고짜 자기 용건 얘기해. 그럼 나는 화가 나. 나는 그 사람 아예 상대를 안 해 그러면. 물론 뭐 지금은 나한테 그런 전화가 올 일이 없지만 그런 거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그래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된다. 딱 전화 받자마자 상대방이 통화하기 편한가 안 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대표님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너무 많다. 이건 한 수십 가지 나올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자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쉬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한테 정보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내가 너한테 시간을 이렇게 들였는데는 다 버려야 되는 생각이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그만큼 내줬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줬으니까 내가 정보를 이만큼 줄 수 있던 거고, 내가 이 사람의 시간을 이미 너무나 많이 뺏은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영업하는 마음이 좀 바뀐다는 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지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재무 투자를 원해서 나한테 왔다고 치자고. 그럼 나한테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상속이나 자식에 대한 뭐 이런 걸 갑자기 나한테 얘기해. 네. 나는 지금 자식이 없잖아.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내 자식이 없잖아. 네. 내가 그 얘기가 와닿을까? 아니죠. 지금 상황에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 전혀 필요 없는 얘기야. 가슴에 와닿지 않아. 근데 뭐 바꿔서 예를 들어 뭐 직원들의 퇴직금이라든가 뭐 혹은 뭐 어떤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좀 그거를 귀 기울여 듣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컨택 포인트가 뭔가, 어떤 줄 수 있는 혜택은 이만큼이야. 이 중에 얘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보는 게 영업이잖아.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나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뭐라도 하나 얻어 걸려라.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정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보여.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제가 지금 사실 이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 어떤 사람도 영업 실적이 안 좋은 영업사한테 뭔가를 사고 싶지 않아. 그러네요. 잘 나가는 1등, 2등한테 사고 싶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영업하는 이 사람이 되게 힘들고 공공하고 나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한테 사고 싶지 않다니까. 그쵸. 자기 돈 나가는 건데. 그래서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좀 필요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내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한테 큰 돈 아니니까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바꿔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전국에서 꼴등이야. 그럼 꼴등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은 진짜 뭐 둘도 없는 친구면은 해줄 수도 있지. 그러지 않으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설마 다 듣고 딴 데 가서 해 그러면. 가급적이면 상대방 입장에서 뭘 필요로 한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뭐 견적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정보를 줬을 때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시원하게 줄 수 있으면 좋아.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고, 나한테 하면 너가 이 정도 손해볼 수 있어. 이쪽으로 가면 대신에 뭐 금전적으로 이만큼 이득이지만 내가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애가 금전적인 손해도 나를 할 거 아니냐. 방금 그 말씀이 굉장히 꽂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세상에 내가 뭐 아빠야? 내가 얘를 선택하면 손해인데 내가 얘한테 왜 해? 그럼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를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만약 금전적으로 좀 내가 뭔가 실력에서 밀려, 그럼 내가 그 이상 너한테 뭔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뭔가를 같이 줘야지. 그래 얘가 나한테 해주는 거지. 아니면 내 열정이라도 같이 주든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영업을 숫자로만 하려고 하고 조건으로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벤츠 영업사원 중에 전국에서 1위 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10원도 안 남기는 사람일까? 아니죠. 아이러니하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만큼 사람은 비합리적이란 얘기지. 그 사람 뭘 잘할까? 그럼 계속 생각해봐. 답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얼마나 사람한테 잘할까? 뭔가를 잘 챙겨주고 신경 쓰고 뭔가 노력을 하겠지. 그래서 사람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좀 영업에서 피해야 되는 게 뭔지 보이지 않나. 뭔가 내가 생각하는 소구점만 어필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필요할지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것도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 입장은 이 정도만 던져주면 돼.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혹은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제 입장이니까 신경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바쁘면 나의 어떤 공로를 까먹을 수 있거든? 그러면 살짝 상기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 해주셔야죠는 너무 기분 나쁜 말이야. 근데 사장님 제가 혹시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제가 공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이만큼 할애해서 이런 정보를 드린 건데, 이건 어차피 제 일이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돼. 참고차 말씀드린 거고 하면서 다음 얘기로 그냥 넘어가야지. 이게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이게 뭔가 그때 못 사게 되는 상황이어도 그렇게 신경 써준 사람한테 다시 전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 군에서 계속 영업을 할 거면 당연히 언젠가 기회가 와. 상기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면 대표님, 그럼 오늘 이렇게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 특징 콘텐츠 찍어봤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영업이 뭔가 컨텐츠를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영업력이 확실히 떨어져. 영업은 많이 하는 얘기지만 나를 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답이 나오지 않나. 대표님, 저번에 영업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주제로 영상 찍었었잖아요. 영업에 관련 직종들이 좀 많으신지 반응이 많이 좋더라고요. 영업이라는 거는 근데 그래. 모든 비즈니스라는 사람은 다 영업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업입니다 그럼 뭐 핸드폰 파는 거, 뭐 차를 판매하는 거, 뭐 부동산 분양을 하는 거, 뭐 이런 정확한 딱 영업직 모집 이런 것만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종종 얘기하는 건데 건설이라고 있어. 네. 어쨌든 우리나라 상업 중에서는 뭐 지금은 몇인지 모르겠다. 한때 우리나라 1위까지 갔던 회사야. 직원이 많이 없어, 회사가. 뭐 건설회사 대부분 그렇지만. 그리고 뭔가 큰 메이드는 아직도 그 어르신이 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물어본 거야. 이런 걸 이렇게 위임을 좀 하시면 될 텐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다 직접 하시냐. 그랬더니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 임마, 영업은 나만 한 사람이 없어 아직.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그래서 적당한 것들은 자기가 맡기고 하지만 큰 건들은 자기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 회사에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회장님보다 뭐 셈이 빠른 사람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람을 뭔가 끌어들이고 메이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 어떤 순간 찰나에서 내가 체크해서 밀어줄 땐 밀어주고 땡겨올 때 땡겨와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잖아. 이거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면 안 될 것도 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면 될 것도 안 되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많이 하는 얘기잖아. 왜 이재용 회장님이 저기 뭐야 아랍에 가가지고 터번을 쓰고 거기서 막 박수를 치고 있겠어. 그게 삼성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터번을 안 쓰면 갑자기 막 일을 안 줘? 그럼 막 또 이럴 거야? 이런 학연과 지연 사회를 우리가 철폐합시다. 알아봐 뭐 이럴 거냐고.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이게 영업이라는 거는 현실과 이상을 되게 괴리를 만드는 것 같아. 사실 영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학연 지연 만들기도 사실 맞고 오피셜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뭔가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 이미 오피셜은 다 비슷한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놨다는 거지. 다 비슷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도 골프채를 바꾸러 갔다 왔어. 거기 골프채가 뭐 수십 가지 있어. 올림픽 골프라고 유명한 데더라고. 내가 누구 소개받아서 갔는데 뭐 가격도 비싼 건 비싸고 싼 건 싸지만 어쨌든 평이하게 비슷비슷하잖아. 내가 거기서 뭘 고를 거야? 대표님이 아시는 거? 아니지. 거기 사장님이 너는 이거야 하면 그거 사는 거지. 아이고 이거군요 하면 사는 거야. 어차피 내 팔이랑 몸뚱이가 문제지 채가 문제가 아닌 건 나도 알거든. 근데 조금 더 나한테 난 게 뭐 있지? 나 이렇게 몇 번 휘둘러 보고 사장님이 보고 야 이걸 쓰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전투용 아이언을 사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전투용 아이언이 뭡니까 그랬더니 멋은 없지만 밀리지 않는 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그럼 그거 달라고. 이게 빅비즈니스랑 똑같다는 거지. 물론 뭐 이제 기술 개발력의 차이가 나거나 국가적인 차이가 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들은 좀 허들이 있지만 그 밑단의 비즈니스는 항상 그런 게 필요하거든.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재용 회장님이 아랍에 터번을 쓰고 가서 회장 아들내미 이제 결혼식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어. 왜 아까 그분이 터번 쓰는 게 너무 막 즐겁나? 야 아랍 한번 놀러 가고 싶었는데 이 핑계로 놀러 가는 거야? 자기가 맞춰주는 거 아닐까요? 결국 지연 만들러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나 너의 이런 거 축복해주러 왔어. 우리 앞으로 더 잘 지내자. 좋은 비즈니스 있으면 우리 거를 같이 좀 해줘. 근데 그거에 대한 비난이 우리나라가 특히나 많지 지금. 그런 건 철폐돼야 된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 더 혜택을 주면 안 된다. 뭐 회식이 왜 일이냐. 뭐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현실과 되게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 영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협의의 의미로 보면 안 되고 광의의 의미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오너들은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난 생각해. 그 안에 있는 이제 구성원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단순 사무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단순 생산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총체적으로는 결국은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누군가가. 대표님 근데 이제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영업은 결국 소통인데 내향적이거나 천성이 영업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해야지. 안 해야 됐다고요? 절대 그런 사람 하면 안 돼. 이미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나는 천성이 내향적이고 나는 천성이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미 내가 이걸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영업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대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투적인 면이 필요하거든. 근데 뭐 이 세상이 영업직만 하는 건 아니잖아.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굳이 왜 힘든 길을 가야 되나. 근데 만약에 나는 천상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나는 혼자 일을 하고 싶어. 우리 회사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 개발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조금 동떨어져 있어 사무실이. 같은 회사지만 이제 지점을 좀 옮겨줄까. 집도 가까워 그 친구가. 그래서 좀 옮겨줄까 그랬더니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 많고 이런 게 싫대. 그럼 그거에 맞춰주면 되지. 그래 그럼 넌 섬처럼 떨어져 있어라. 근데 업무 또 잘해. 밀리지 않고 딱딱딱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럼 뭐 상관없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본인이 좀 외로울까봐 맨날 점심도 혼자 먹어야 되고 따로 동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좀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좀 활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어디서 좀 리더십을 갖고 싶고. 물론 꼭 외향적이어야만 리더다 이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실 리더들이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다 외향적인 척을 하고 있지. 내가 추구하는 바가 만약 그거야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 많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 같아.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보면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많이 하시니까 쌍둥이들이 많잖아. 그럼 나는 이제 신기한 게 그 쌍둥이들이 나오면 같은 일시에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 자랐을 거고 그럼 나는 성향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선배네 갔는데 쌍둥이야. 한 놈은 벌써부터 막 지멋대로 막 찡찡대고 화내고 막 그러더라고. 한 놈은 되게 온순해. 사람이 이게 진짜 타고나는 천성이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를 바꿀 방법이 우리는 많다는 거지. 이게 노력인 거죠? 개노력이지. 개노력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이게 바꿔도 정말 힘들 수 있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잖아. 아무리 남들 앞에서 막 재밌게 하고 뭐 으쌰으쌰 하고 뭐 해도 순간순간 계속 오는 거지. 이질감인 건가요? 이질감이 계속 오는 거지. 그럼 평생 오더라고.
대표님도 천성을 약간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나요? 그런가 봐. 차라리 나는 그러니까 아주 많으면 괜찮아. 그래서 나만 예를 들어 마이크 잡고 딱 얘기해. 그리고 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네. 요 타임부터 요 타임은 내가 말할 시간입니다. 넌 들으세요. 혹은 뭔가 면담을 해야 되는 자리야. 딱 내 발언을 해야 되고 내가 말할 이유가 있어. 이런 자리는 나는 편한데 이제 그냥 사석이야.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명이야. 그러면 예능처럼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 알아서. 이 사람의 말을 잡아먹고 내가 한번 쳐야 되고 뭐 이렇게 농담도 해야 되고 그게 되게 편한 사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이랑 내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을 때는 좀 힘들어. 그렇다고 내가 뭐 모르는 사람들인데서 말을 못해? 아니거든. 재밌게 말을 잘해. 나만 재밌을 수 있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내가 객관적인 내 메타인지상 내가 그래도 되게 센스 없고 되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어쨌든 그 자리를 좀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자체가 되게 즐겁진 않다는 거야. 마음속에 되게 괴리가 있어. 영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 천성이 영업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어차피 가면이지. 대표님 그러면은 천성이 맞지 않는데 영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 어디 뭐 영업의 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나를 또 나락을 보내려고 지금. 이상한데 지금 흐름이? 내 감이 안 좋은데 지금 촉이? 어디서 뒷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니까 돈을 주라고. 그래야 내가 이게 야 이 돈을 줘야지. 아무튼 첫 번째는 영업하시는 이게 뭐 정답은 없어. 네. 그리고 사실 다 아는 얘기야. 그냥 리바이벌 한다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나는 좀 연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 비즈니스라는 걸 하다 보면 뭔가 좀 인간적으로 막 민망할 때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 감정선이 있잖아. 내가 그냥 단순한 컴퓨터나 AI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번 권장을 했을 때 거절을 맞아도 아무렇지 않고 가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 말을 뱉었는데 내가 이 얘기할 게 아닌데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할 때가 있잖아. 그쵸. 그 이불킥 하면 뭐 할 거야. 내가 컴퓨터면 뭐 이미 했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뭐 길게는 막 몇 달씩 생각이 난단 말이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또 어떤 감정이 욱해서 상황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뭐 인생의 고수들이야 이제 감정이 욱해도 딱 그 자리에서 확 누르고 가라앉힌 다음에 탁 얘기를 하고 가겠지만 우리 미흡하잖아. 감정이 확 올라오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인지 알면서도 확 뱉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지. 막 수습이 안 되고 뒤늦게 막 수습하려고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갑질을 하는 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저 새끼 진짜 한 대만 꼴바운 좀 때렸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내가 가면을 딱 쓰고 나면 나를 좀 분리시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화배우야. 뭐 살인자 나오는 영화를 보면 내가 거기서 뭐 이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뭐 진짜 너무 무섭나? 이 사람 나를 공격해. 우악 하고 내가 죽는 연기를 하겠지. 네. 아픈 척은 막 하겠지. 근데 내가 진짜 아프고 무섭나 이게? 이 사람이 나 죽일 거 아니잖아 어차피. 나 때릴 거 아니고. 뭐 상대방 영화 대사로 나한테 막 욕한다고 갑자기 내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 개새끼 이러지 않잖아. 그냥 같이 받아치는 거잖아 이게. 근데 내가 이게 최대한 리얼하게 연출할 수 있잖아. 내가 진정으로 그걸 막 느끼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걸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대표님 그럼 궁금한 게 근데 영업은 또 진심이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 영화 배우들을 연기를 왜 잘한다고 표현해 그 사람들을. 뭔가 울림이 있으니까. 티가 나지 않잖아.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모순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좀 상처에 나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연기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뭐 그 순간에만 진심이면 되니까. 근데 그 연기를 하라는 게 뭐 가면을 쓰고 저 개 같은 새끼 하지만 내가 뭐 빼먹어야지 하고 뭐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거는 가식이잖아. 네. 내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내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야. 연기자들 중에 내성적인 사람 얼마나 많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이건 내가 연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야. 이 영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가서 나 원래 밝은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원래는 뭐 거절을 하면 아이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성향은. 하지만 이게 내 연기잖아. 내 대본상 저놈이 분명히 나한테 한번 싫은 소리 할 것 같아. 딱 나왔어. 그럼 내가 연기를 다시 하는 거지. 대찬 사람인 것처럼. 아니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하는 거지. 그러세요. 이게 내가 진정성 있는 내 천성을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나 원래 되게 센 사람도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 하지만 내가 너 앞에서 연기를 할 수 있잖아. 이런 차원 생각하면 좀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거지. 대표님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나는 되게 전화통화가 좀 힘들어. 어렸을 때부터 난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둘 다 힘들긴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앉혀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내 재수쳐도 이 사람이 볼 거고 내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데 난 좀 그게 편했어. 근데 또 이게 전화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좀 이게 설득이 잘 안 되고 또 전화로 상대방이 차갑게 얘기하면 난 좀 그게 위축이 많이 되더라고. 전화를 내가 많이 이렇게 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좀 어려운 영업을 많이 하면 땀도 많이 나고 난 그러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통화하는 것도 옆 사람이 듣잖아. 그것도 너무 창피하고 싫었어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좀 극복해 보려고 뭘 했냐면 전화기를 들고 지하철을 탔어. 그래서 한동안 그러니까 이게 좀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게 난 더 창피하더라고.
일단 그리고 내가 통화하는데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막 민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기잖아. 네. 내가 사실 되게 전문가는 아닌데 내가 되게 전문가인 척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사람한테. 근데 우리의 동료들은 나를 알고 있잖아. 그게 너무 내가 어렸을 때 창피하고 힘들더라고. 내 본질이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진짜 지식이 좀 덜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하철을 타서 통화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타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중교통 문화가 개똥일 때야. 그때는 다 통화하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런 데 타가지고 뭐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통화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어떨 때는 뭐 내가 계속 통화할 일은 없잖아. 네. 나 혼자 통화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냥 통화를 안 받아. 나 혼자 통화를 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레파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내가 혼자 통화하는데 내가 똑같은 말만 반복할 수 없잖아. 그럼 뭐 무슨 말을 들은 척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을 들은 척하고 얘기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 그걸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반복을 하면 금방 극복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 물론 지금도 나는 그래서 전화가 힘들어. 나는 지금 모르는 번호를 아예 안 받아. 아무튼 그러니까 요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많다는 거지.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 대화하는 게. 그러면 내가 실전에서 계속 이거 실력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려. 내가 전화 통화하는 게 힘들어? 근데 회사에서 주는 DB를 내가 계속 쓰고 있어. 그럼 당연히 내가 더 위축이 되겠지. 이거 진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회사에 내가 미팅을 한 달에 한 3번 가. 근데 이 3번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망쳐. 그럼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뭐 하다 못해 무슨 뭐 모임이라도 나간다든지 무슨 뭐 동호회 같은 데라도 내가 억지로 간다든지 그런 데 가서 내가 연습을 하고 와서 여기서 실전을 가야지. 실전에서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평생 가도 힘들다는 거지. 왜냐 실전에서 오는 압박은 훨씬 세잖아. 인정사정 봐주지 않잖아. 실전에서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우는 거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회사가 손실을 굉장히 많이 감내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진짜 특출나서 막 갑자기 바뀌거나 이러지 않으면 확률상은 되게 힘들고 이 사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대표님 그럼 다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게임북이라는 게 있어. 첫 장이 피면 곰이 나왔다. 뭐 1번 죽인다. 뭐 2번 살린다. 뭐 1번은 한 뭐 60페이지로 가세요. 뭐 2번은 뭐 30페이지로 가세요. 그럼 또 거기 가면 이제 뭐 곰을 살렸어. 살아있는 곰이 갑자기 뭐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뭐 또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지를 따라가면은 뭐 다음 이제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뭐 그런 책이 있어. 만화인데 막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내용이. 근데 이 설계도가 완전히 내게 돼야 돼.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시뮬레이션. 계속 반복하는 거. 그리고 최대한 설계를 좀 디테일하게 짜는 거. 너무 막 뭉뚱그려 있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사라고 권장해야 되는 사람이야. 최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연습하는 게 제일 좋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물 좀 사세요 했는데 아이고 목이 말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사줬어. 이게 무슨 영업이야. 이거는 그냥 그거야. 뭐 월드컵 할 때 한강에서 물 쌓아놓고 파는 거. 가만히 있으면 팔리는 거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영업을 해야 되면 최악의 경우가 와야지. 물 좀 사세요 했더니 내가 물 먹는 하마야? 이런 사람이 와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걸 뭔가 연습하는 의미가 있지. 왜냐면 또 그런 미친놈도 세상에 많지 않잖아. 그 정도를 연습을 해놔야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정상적인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 대표님 그러면은 천성이 영업과 맞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콘텐츠 찍었는데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이건 한 문장은 좀 어렵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천성이 내가 너무 맞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되게 외향적인 일을 안 하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봐. 근데 내가 이제 뭔가 회사를 운영해야 되거나 뭔가 이런 좀 포지셔닝이 바뀌어야 되는 단계야. 그러면 좀 이제 연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연기를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런 고정관념에서 잘 못 빠져나오거든. 나를 바꾸는데 되게 나를 그 바꿈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잖아. 네. 내 원래의 고정관념, 내 뭐 성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큰 허들이라고 생각해. 그게 뭔지 알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건가요? 주변 사람의 시선이야. 이게 되게 사람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친한 이렇게 3명이 있어.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이 PD하고 정 실장이 있잖아. 내 성격이 원래 성격이 있잖아. 근데 내가 오늘부터 너무 나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나는 좀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 네. 그럴 수 있잖아. 네, 그쵸. 그럼 내가 내일부터 바꿀 수 있잖아. 네. 근데 아유 우리 찬빈이 오늘 너무 고생이 많구나. 정 실장 좌회전을 그렇게 하면 되겠니? 뭐 이렇게 네.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저 새끼가 뭘 잘못 쳐먹었구나. 죽을 때가 됐나? 생각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시선이 생각보다 너무 이 사람을 옥죄더라고. 좀 극단적인 예로 중학생이야. 근데 내가 되게 막 내성적이고 소위 말하는 되게 이제 찌질해. 찌질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내일부터 강해지고 싶어. 남자답게 살고 싶어. 그래서 딱 태도를 바꿔. 그럼 어떻게 할까 주변 친구들이. 뭐 없겠죠? 네. 막 비웃을 거고 너 새끼가 뭐 정신 차려 뭐 이런 액션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더더욱 옥죄인다는 거지. 근데 얘가 예를 들어 해외를 탁 나갔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 근데 거기서 내가 연기를 시작해. 얘는 원래 그런 애구나 라고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연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를 나도 알고 있잖아.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없거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되게 밝은 사람인 척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빨리 연기로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편하다는 거지. 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연기를 딱 하고 집에 딱 끝나고 내려오면 내가 다시 나 원래대로 돌아와야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는 비즈니스는 연기를 좀 해야 된다. 그 연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연기였던 걸 까먹을 때까지. 그럼 진짜 내게 되는 것 같아. 대표님, 오늘 주제는 영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유라는 이제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업직에 대한 장점은 어떤 게 있나 싶어가지고요. 일단은 세상에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어. 요즘에 과장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뭐 준비가 아니 혹시 요즘에? 아니, 뭘 도구로 쓰는 것 같은데, 뭘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인생을 바꿀 만큼 그런 건 없지만 영어를 하면 장점이 많지.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업제에 대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업의 장점은 일단 뭐가 있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영업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야. 영업을 잠깐 하고 사업을 해야지가 아니고, 영업을 잠깐 배우고 이제 사업을 하면 진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PD가 지금 나랑 같이 차에 있으면서 촬영하는 날 나랑 몇 시간이나 있지 보통? 4시간 정도 4-5시간 같이 있지. 더 긴 날도 있고. 그럼 그 중에 내가 통화를 몇 시간 정도 하니? 너랑 있으면서. 3시간, 2시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치. 촬영 우리가 1시간 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너가 나랑 차이나 한 4시간, 5시간 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게 뭐야? 그게 이거 영업하는 거거든. 물론 내가 우리 대표들하고도 통화를 하지만, 사실 대표들하고 통화는 내가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 거기 내가 뭐해? 그럼 항상 막, 와, 얘 봐, 이러고 봤잖아, 항상. 이 영업 능력은 계속 가. 그게 물론 이제 내가 뭐, 형님, 저 좀 뭐 좀 팔아주세요. 이런 건 안 하지. 그런 이제 원초적인 영업은 하지 않아. 하지만 그냥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큰 게 있을 때는 내가 무조건 해. 큰 딜을 해야 돼. 내가 어떤 대기업이랑 뭐 딜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어디 대기업 임원을 만나야 돼. 그건 내가 가 아직까지. 아마 이건 내가 향후 한 10년은 내가 더 할 것 같아. 그 이상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뭐 물론 나보다 더 잘하는 이제 어떤 나를 은퇴시켜줄 수 있는 분이 오면 내가 이제 안 해도 되겠지만, 향후 최소한 10년 내가 더 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거 우리 회사 대표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나보다 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조직에 없어. 그 이유는 일단 내가 여기서 뭐 거창하지만 회장 역할을 내가 하고 있잖아 지금 이 그룹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이거 완전히 내려놓고 누군가 뭐 회장도 있고 대표들도 막 있고 하면 내가 그럼 안 해도 되겠지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이상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제 하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훨씬 유리할 거고. 내가 해봤잖아. 내가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둘이 밥 먹어봤고, 내가 대기업 형들 만나가지고 내가 어쨌든 술을 먹어봤고, 그런 내 경험치가 있잖아. 그럼 내가 다음 사람 만났을 때 내가 훨씬 유리하겠지. 그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거창하고 대단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대기업 2세야 상대방이. 내가 만났어 1대1로 술을 한잔 해. 그래도 나는 긴장감이 없잖아. 이게 되게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우리 다른 임원을 내보냈어. 이 사람은 긴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불편하거든? 이 사람도 불편하고. 근데 나는 이제 이미 내가 베이스가 많잖아. 그럼 내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친할 만한 다른 또 대기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걸 툭툭 얘기할 수가 있잖아. 서로 얘기하면서. 누구 아시죠? 저 친합니다. 내가 검증이 한 번 해야 되잖아. 그럼 나는 훨씬 유리한 게임이지. 근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뭐 좋은 타이틀을 갖고 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해도 내가 영업력이 똥이잖아? 안 돼. 그러면 안 만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만나면 이 똥이 나지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한 번, 두 번 만났을 때 저놈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마음 정도는 들어야 서로. 혹은 되게 만나고 싶진 않아도 재준이 한 번 더 이 자리 부르겠습니다 했을 때 야야 걔 부르지 마 정도는 안 나와야지. 근데 이건 진짜 완전 영업이거든.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인맥이 넓어지는 것도 영업직의 장점이겠네요? 그렇지 사실. 근데 물론 원초적인 영업으로는 인맥이 되게 넓어지긴 힘들어. 근데 되게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지 상대방한테. 그래서 또 감동을 줘서 그 만남에 인맥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 근데 어쨌든 이제 영업의 가장 장점은 뭐야? 이 사람과 사람에 부딪히면서 그런 어떤 오는 인간적인 수모에 좀 익숙해지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인생 살면서 한 번, 두 번 당할 때는 너무 힘들거든?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와, 예를 들어. 영업직은 그걸 경험할 수 있잖아. 영업직은 당연히 거절을 맞는 일일 거 아니야. 우리가 AI나 컴퓨터나 뭐 이런 마케팅이 아니라 사람을 써서 영업을 시키는 거는 거절의 요소가 많거나 경쟁의 요소가 되게 많은 걸 보통 시켜.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독보적이야. 내가 예를 들어 테슬라가 있어. 테슬라 내가 회장이야. 그럼 내가 영업직을 되게 힘들게 하지 않아. 왜? 우리밖에 없잖아, 어차피. 어차피 이거 살려면 나한테 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 사람이야. 그럼 이 옷이 완전한 브랜딩이 될 때까지는, 혹은 완전한 브랜딩이 되더라도 너무 경쟁자가 많잖아, 제조할 수 있는. 그럼 이런 거 이제 매장도 만들고 뭐도 하고 마케팅도 하면서 사람을 계속 쓰는 거지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 익숙하고, 영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거절에 되게 익숙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계속 반복돼서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의연할 수 있는 거지.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도 변수들이 있거든, 상대방이. 그런 변수가 튀어나왔을 때 의연하려면 내가 좀 익숙해야 돼. 이게 인생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의 이런 내가 처음 봤어. 인생 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막 울그락불락 해 이게 여기에서. 그럼 이게 힘들잖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게 영업인 것 같아. 아, 이해됐습니다. 그럼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영업의 장점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면역력을 되게 키울 수 있는 거하고, 두 번째는 사업을 잘하려면 경험치가 많아야 돼,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건 내가 되게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뻔하잖아. 운동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 운동을 해야지. 그렇잖아. 맞습니다. 싸움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 싸움을 해야 돼. 백날 체육관에서 미트 친다고 싸움이 늘지 않아. 물론 이제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스파링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이 대련이 늘지 않아,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업을 잘하려면 사실 사업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 근데 사업을 되게 많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누가 모르냐, 사업 많이 하면 사업 느는 거? 그렇잖아. 사업을 많이 하면 사업이 늘어요, 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되게 많으면 내가 사업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아버지 한 20억만 보내봐요. 또 하고, 아버지 실패했어. 한 30억만 더 줘봐. 10억이 부족했던 것 같아. 또 하고 하면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 딱 우리가 그냥 평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예행 연습이 좀 필요한데 영업만큼 이게 좋은 게 없어. 그렇잖아. 내가 어쨌든 영업이라는 거는 A부터 Z를 쭉 해본단 말이야. 디테일한 구조를 짜보진 않아도 B2C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져. 그리고 이제 기업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B2B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찌됐든 간에 물론 정형적인 방법을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영업의 나만의 어떤 노하우를 계속 찾게 되거든, 사람이. 그러면서 나의 어떤 장단점을 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다음 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리한 것 같아. 혹은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증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업직이 사실상 이 회사의 어떤 대표나 임원보다도 많이 버는 경우들이 있거든. 거의 증권사는 그런 데가 많아. 그리고 지금 증권사 같은 데도 이제 상위 고액 연봉자들은 노출이 되잖아. 의무적으로 노출이 되거든, 홈페이지에. 그러면 상위 1, 2, 3등은 거의 그 임원이 아니야. 임원보다 많이 버는 직원들이 항상 있어, 보통. 아, 임원직은 연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이니까 이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지만 그보다 훨씬 많이 버는 직원들이 항상 있어, 보통. 항상은 아닌가? 내가 뭐 맨날 홈페이지를 보는 건 아니어서 그런 걸로 나는 알고 있어.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신화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영업직이 내가 능력치만 되면 그만한 대가가 오기 때문이지. 그런 경험치를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또 궁금한 게, 영업직은 퇴사율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업무 강도가 엄청 세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 업무 강도가 세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 뭔가 일단 영업직이라는 게 기본급이 되게 세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좀 실적 압박이 쫓기잖아. 그리고 즉시 이 숫자가 탁 나오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좀 힘들게 하긴 하거든, 사실. 매일같이 멈추지 않고 움직여야 되고 뭔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고정적인 어떤 안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만들어야지만 내가 뭔가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환경이 되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사업을 하면 더해, 훨씬. 그러다 보니까 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업이 유리한 게 사실이지 않나 싶어. 그런 어떤 심리적인 통증들을 다 경험을 하고 오니까 이게 처음 겪었을 땐 되게 아픈데 반복이 되면 좀 괜찮거든. 사장님들이 작은 커피숍을 해도 그렇잖아, 보통 보면.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되게 불필요한 만큼 친절하고 정을 많이 줘.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회의적. 상당히 이제 직원들을 소동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 이 중간을 잘 유지해야 되거든. 이게 극과 극이 되는 거지, 이제. 경험치가 없다 보면. 근데 이거 이제 계속 겪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의연해지지, 이제. 좀 그러려니가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영업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감정 변화를 계속 겪어왔잖아,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상태에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지, 이거는. 이건 누가 수업으로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대표님, 오늘 이렇게 영업직의 장점 콘텐츠 얘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나요? 아까 세상에 뭐 되게 다양한 길이 있어서 영업이 무조건 되게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거 되게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 영업은 한 두세 달 딱 해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답이 좀 나와. 이 친구는 되게 잘하겠구나. 잘할 만한 친구들은 이미 자기가 베이스를 쌓아서 왔잖아. 이 베이스라는 거는 이 영업을 해보지 않았어도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학교 다닐 때 했던 것들, 친구들과 했던 것들, 리더십 이런 게 조금씩은 갖춰져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 3개월 해보면 대충 나와요, 답이.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친구 영업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그만두지?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갑자기 턴어라운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 어쨌든 요는 영업이 힘든 건 사실이고 안 맞는 사람들은 이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경험을 해서 내가 좀 버틸 수 있으면 확실히 그거는 어느 전투장을 가도 유리하기는 한 것 같아. 해볼만 한 것 같아, 영업은.
대표님, 영업직은 이제 거절과 면박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생긴 말이 영업은 멘탈 싸움이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영업인들은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과 압박에 쫓기는 영업인들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될지. 이렇게 이전에 이 전제를 좀 수정하고 싶은 게 사실 영업인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오너들은 거절을 많이 겪고 오너들이 오히려 멘탈 싸움이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직장인 중에서는 영업인이 그런 편이지. 예를 들어 개발자나 상주 회계사나 이런 친구들보다는 영업을 뛰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일들이 많지. 왜? 이 영업인들은 사실 오너야. 어떤 작은 단위의 오너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겪는 거야. 근데 이걸 테두리를 좀 더 크게 그려보면은 이 안에는 사실 뭐 사업하는 오너나 뭐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아. 영업인이 이렇다라고 하기엔 너무 협소해. 너무 미시적이야, 표현이.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오너의 입장에 있어서 그럼 멘탈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잘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게 유지하고 영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멘탈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드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너무 개인 편차가 있고 너무 옵션이 많아서 이거 제대로 그냥 떠들면 한 5편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난 이거 한 2시간도 떠들 수 있어. 너무 많아 이거는. 작은 면에서는 어떻게 멘탈 관리해야 되는지, 뭐 좀 적당한 일에서는 어떻게 멘탈 관리해야 되는지, 되게 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부적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멘탈 관리해야 되는지, 거래처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광범위하긴 하다. 원래 약간 소구점으로는 영업인들의 멘탈 관리를 알려주는 콘텐츠로 관려 있는데 그럼 좋아. 그렇게 일단 한정을 해보자. 카테고리를. 일단은 거절에 익숙해지는 거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거절에 익숙해지는 게 사람이 쉽지 않다? 우리는 일단 이 사랑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DNA가 좀 박혀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을 이루고 뭔가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막 되게 이 피지컬이 좋진 않잖아. 이 인간이라는 포유류가 막 피지컬이 되게 좋은 동물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집단을 이루고 사회성을 구성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어떤 본능적인 DNA가 있어. 그래서 뭔가 이 무리에서 내가 좀 소외받는다든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손이 거부된다든가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이게 인간관계적으로 좀 멀어지는 거를 보통 다 원치 않아. 거부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본능들이 우리한테 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이 그렇지 거절을 익숙해지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야. 일단 사실 감정적으로 되게 기분이 나쁜 일이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잘못하면 되게 우울증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나한테 되게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어느 선배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9시에 출근을 하면 가면을 이렇게 딱 쓰래. 예를 들어 내가 하재준이라는 사람이면 9시에 출근할 때는 하재준을 집에 좀 놓고 오래. 하재준은 저기 놓고 오고 나는 껍데기만 이렇게 오는 거야. 그 가면을 딱 쓰고 9시부터 이 일이 끝날 때까지 6시까지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지. 나는 이제 ALS 기계야. 그럼 너가 무슨 욕을 하든 나한테 무례하게 하든 이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집에 있잖아. 이 가면을 쓴 나한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더라고. 넌 백날 떠들어봐. 나는 어차피 내 어떤 그 본질적인 나는 내가 잠깐 놓고 왔어. 나는 가면을 쓰고 있어. 만약에 내가 근데 가면을 벗었을 때 너가 나한테 그게 무례하면 나도 너한테 되차게 화를 낼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이 직장 혹은 어떤 내 포지셔닝 어떤 프레임을 내가 지금 쓰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쓰고 있는 동안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좀 마음의 상처를 나 같은 경우 좀 덜 받게 되더라고.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 거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진짜 나랑 인간적인 친구가 10년 지기 친구가 내 부탁을 거절을 해. 그럼 내가 좀 서운할 수 있지. 근데 이건 나는 그냥 껍데기야. 나는 그냥 영업이야. 어떤 도구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어떤 거절받고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그러면은 영업은 어느 정도의 진심이 필요하잖아요. 응대를 할 때. 근데 가면도 쓰고 진심도 대한다는 게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영업은 엄청난 진심은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건 좀 케바케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내가 틀리다고 아까 처음에 표현을 한 건데 내가 되게 깊은 영업을 할 거야. 내가 이 프로젝트가 10년짜리야. 그럼 여기서 내 진심을 쏟아 부어야지. 내가 완전히 여기에 너가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가 연극영화과 출신이잖아. 연기를 너가 하고 있고 이 드라마가 10년짜리 대하 드라마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주인공이야. 회당 한 1억씩 받아 내가. 10년짜리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그냥. 내가 그 생활이 돼야지. 그렇잖아. 10년 동안 내가 사이코패스를 연기해야 돼.
그럼 내가 이걸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있나? 아니죠. 쉽지 않잖아. 하루에 12시간 사이코패스 연기를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또 사이코패스 연기를 해. 이걸 10년을 해야 되네? 이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 그럼 이건 그냥 진심을 묻어야 돼. 이건 내가 그냥 돼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30분짜리 그냥 내가 하교의 연기를 해. 이걸 내가 진심으로 막 빠져들어야 되나? 이거는 내가 그냥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돼.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갭의 차이가 약간 요런 차이라고 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커피를 팔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카페 가서 원두를 납품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원두 1kg에 우리가 뭐 몇만 원 한다 치자고. 이 몇만 원짜리를 팔 수 있는 정도의 진심만 내가 쏟아내면 돼. 그래야지 거절 맞았을 때도 내가 털고 나오기가 편해. 근데 내가 이 가치를 몇만 원짜리를 팔러 가는데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 뭐 영업은 나를 파는 거다. 물론 좋은 얘기야. 근데 이거는 이런 거지. 내가 이 몇만 원짜리 원두를 팔려고 카페 가서 청소를 도와줬어. 이런 정도는 몇만 원짜리 가치 있는 내가 어떤 연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몇만 원짜리 이 원두를 팔려고 이 카페에 지분 50%를 투자했네? 약간 이상하지. 약간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진심을 쏟으면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수준은 나는 이 카페를 언젠가 인수할 거야 라는 목적성을 갖고 여기 왔어. 나는 이런 영업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뼈를 묻어야지 내가. 이런 갭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판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지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얘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그 어떤 연기의 폭을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10년짜리 대하 드라마를 해도 매일같이 그 연기의 깊이에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가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 정도 고수야. 그러면 할 수 있지. 거절을 맞았을 때는 내가 딱 방어해서 마음이 안 아프고 되면 또 내가 되게 진정하게 막 내가 좋아했다가 이 감정의 폭을 내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근데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영업의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깊은 게 아닌 이상은 나는 좀 가면을 쓰고 하는 게 조금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야. 그리고 이 가면을 쓴다는 거는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랑은 좀 차이가 있어. 아, 그래요? 봐라. 내가 가면을 썼어. 나는 이제 기계적으로 열심히 영업하는 기계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기계적으로 계속 웃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잖아. 이게 완벽한 기계적인 어떤 행동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난이도가 낮진 않아. 이조차도. 내가 마음에 안 닿을 뿐이지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영업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 진정성이 없구나라고 느끼면 안 돼. 그런 가면을 못 쓴 거지. 그거는 그냥 나지. 그러네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업은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사실 뭐 영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 건 한 건이 그래도 적잖이 어떤 페이가 되잖아. 이게 안 되면 얼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내가 팔았어. 그럼 내가 뭐 20만 원 건다 치자고. 못 팔았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0. 좋은 표현이다. 어쨌든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내가 오간 경비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영업이 힘들거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열고 내가 클로징을 하면 나한테 페이가 이만큼 들어오고 못하면 내 어떤 행위가 되게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 갭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을 좀 힘들게 해. 근데 영업은 그냥 직장인처럼 하는 거야. 이 한 행위 한 행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힘들어져. 이게 돼도 너무 기쁘지 않고 안 돼도 너무 슬프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그냥 9 to 6야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럼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왜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는 기계처럼 일을 하잖아. 계속 나와서 9 to 6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잖아. 이 일이 끝나면 갑자기 일이 없어져? 아니 이제 또 새로운 일이 주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영업자들이 이제 그런 특성이 생겨 많이 망하더라고. 하나 딱 했어. 이게 금액이 좀 크네? 그럼 그날은 이제 일이 끝났어. 이게 좀 이제 페이가 크네? 그러면 근데 그게 뭐 오후 2시야. 그럼 갑자기 그날 일이 끝나버려. 갑자기 퇴근이야. 왜? 기쁘거든 이제. 그 돈 쓰러 가야 되거든. 이렇게 영업하는 친구들은 그중에 뭐 되게 잘된 사람도 있겠지만 내 주관적인 시선으로는 잘된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길게 봤을 때. 그냥 예를 들어 내가 뭐 되게 뭐 좋은 영업을 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래도 나는 직장인이잖아. 나는 그래도 96를 지켜줘야 돼. 그리고 다음날 0,000원을 벌었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월급이 나올 거니까. 월급이 나온다는 건 뭐야? 어차피 내가 이 한 달을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하면 어떤 날은 페이가 들어오고 어떤 날은 페이가 안 들어오고 어떤 날은 영업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내 평균 페이는 내가 나올 거라는 그런 평정심이 있어야지 영업을 하는 것 같아. 일희일비하면 영업이 좀 오래 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 그쵸.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영업인들의 멘탈은 결국 이제 실적에 달렸다. 좋으면 멘탈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사람이 어쨌든 그런 부가적인 안정장치가 없이 영업을 계속 한다는 건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멘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냐면 실제로 보면 어떤 실적에 되게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친구들이 보통 반대가 됐을 때 엄청난 슬픔을 느끼더라고. 희한하지. 그게 뭐 내가 왜 그런지는 내가 심리학자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감정의 어떤 그 대역폭이 높은 사람일수록 반대도 되게 깊어. 반면에 이 폭이 되게 크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도 되게 크지 않아. 나도 약간 내가 그런 편이거든. 나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잘 돼서 한 10억이 한 번에 들어왔어 오늘. 나는 그래도 그게 그렇게 되게 기쁘진 않은 것 같아. 또 내가 예를 들어 10억을 까먹었어 오늘.
뭘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도 이게 기계적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를 내가 잘 해야지 하지만 이 숫자 때문에 되게 감정이 막 상하진 않는 것 같아. 반면에 어떤 거에 감정이 상하냐? 그러니까 불필요한 실수가 있어서 생기는 뭐 10만 원, 20만 원의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은 좀 화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막을 수 있었던 충분히 그런 어떤 작은 체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미스 이런 거엔 되게 화가 나는데 그런 거에서는 큰 감정 동요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반면에 손실을 봐도 되게 막 마음이 아프지 않고 되게 막 잘 돼서 돈을 좀 벌어도 그냥 그래. 아, 그렇군요. 의장님, 그래서 궁금한 게, 버는 얘기인데, 예전에 좋은 소식은 얘기할 필요 없다. 나쁜 소식이 있으면 무조건 얘기하라는 것도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가?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지. 좋은 소식을 알려서 진짜 좋아질 사람은 우리 부모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가족들, 뭐 이제 와이프가 생겼으니까 와이프 정도? 근데 나쁜 소식은 알리면 다들 좋아하더라고. 슬프지만 그런 거지 뭐. 나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다른 회사가 무슨 좀 일이 있대. 사람인지라 순간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딱 올라오더라고. 내가 그걸 꾹꾹 눌렀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다시 좀 잘 또 좋은 방향으로 좀 되길 바랍니다. 혼자 되뇌었는데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그런 뭐 내가 되게 나쁜 놈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 순간 남의 악재를 들었을 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제 마음의 위안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대표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힘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만해야지. 그만이요? 영업하는 사람들 보실 텐데, 이 영상. 실적이 안 나오는데 왜? 그만해야지. 그래도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물론 없진 않아. 이거는 좀 케바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실적이 너무 안 나온 사람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만두는 게 빠를 수 있어. 그 10명 중에 버티고 버텨서 되게 잘 되는 케이스들이 확률적으로 나는 주관적으로 한 20%? 정말 높아야 25%? 30%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몇 개월까지는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1년? 2년? 한 3개월에서 6개월? 왜냐면 그리고 그 이상 버티려면 되게 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해. 나는 6개월 동안 되게 실적이 안 나 남들보다. 이 실적이 안 난다는 기준은 나랑 똑같이 들어온 모든 사람이 6개월 동안 실적이 나는데 나만 안 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한 6개월 버텼으면 이건 나랑 안 맞는 거야.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는 사람이랑 이 어떤 영업의 업무가 안 맞는 거야. 그럼 이거는 빨리 탈출을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나을 수 있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여기서 희망을 주고 싶지만 아니야. 여기서 희망을 줄 게 아니야. 빨리 갈 길을 가는 게 서로 좋아. 근데 간혹 정말 이거에 대한 의지가 뭔가 강한 사람이 있어.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버틸 수 있거든. 왜냐면 이게 6개월 동안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앞으로 이게 조금 더 해서 한 6개월 더 해야 되면 1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이 생활이 망가져. 마음이 다치고 하느니 탈출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정말 내가 의지가 강해. 그런 케이스들은 한 1년 이상 가면은 좀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지만 신이 사람을 만들 때 다 어떤 하나의 스탯에 몰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벌써 일을 한다는 건 이미 내가 20년 넘게 살았다는 거잖아. 일을 한다는 건 내가 미성년자가 아니란 얘기니까. 그럼 내가 벌써 20살이 넘었네? 혹은 내가 이제 30살이 됐네? 그럼 내가 20년, 30년 살면서 이 회사에서 알려줄 수 없는 어떤 영업을 이미 내가 배워왔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 예를 들어? 그러면 힘들어. 그런 모든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주입을 시킬 수 있지만 사람을 사실 바꾼다는 건 되게 건방진 얘기거든? 사람은 바꿀 수 없어.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걸 자각하고 되게 긴 시간을 노력을 해야겠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1년을 내가 버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30년 이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 1년 동안 남들의 30년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영업에 맞게 개조를 할 수 있게.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바뀔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사실 세상에 다양한 직종들이 많잖아. 굳이 왜 영업을 내가 안 맞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도 힘들고 그 회사도 힘들어. 서로 힘든 상황이 나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자고. 보험을 예로 들자. 나는 살면서 자동차 보험 회사를 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회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 보험 코드를 받아서 하면 타는 그런 걸 이제 직원들을 써본 적이 있지만 내가 자동차 보험 팔아본 적은 없다. 하지만 내가 오늘부터 자동차 보험 팔 거야라고 하면 난 웬만히보다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내가 이 유튜브에서 학건대 자동차 보험입니다 하면 그래도 몇 개 팔겠지. 왜? 내가 이제 40년 넘게 쌓아왔잖아 지금. 내가 이미 유튜브라는 걸 해서 10년만이라는 구독자를 만들었고 이런 베이스들이 나한테 있잖아. 이걸 누가 나한테 지금 와서 내가 갑자기 보험을 시작했는데 자네 보험을 하려면 유튜브로 하면 좋아. 20만짜리 채널을 줄게 라고 시작한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동안 쌓은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뭘 했든 이게 내가 이제 영업을 딱 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은 내가 살아온 어떤 베이스들이나 레퍼런스가 영업에 좀 맞춰져 있는 사람이면 한 방에 딱 진입을 한단 말이야.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의 어떤 그 대사를 일일이 다 코칭을 해주겠어. 그렇잖아. 한계가 있잖아. 하물며 드라마도 대사를 다 짜줘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애드립을 치고 본인들 마음대로 대사를 칠 때가 있잖아. 근데 사람과 사람의 대화야. 비즈니스야.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이걸 다 알려줘.
거기서 발휘하는 센스는 사실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어떤 레퍼런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방법, 좀 긍정적인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영업직들이 조직을 꾸렸을 때 얘기를 내가 하나 해볼게. 오너는 아니지만 영업직은 또 특성이 이런 팀장 체계들이 많아. 또 그 위에 관리자들이 또 있고 뭐 이런 약간 피라미드 구조가 많이 돼.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너가 모든 영업직들을 관리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떤 하수 부사수 시스템을 넣든 어떤 교육 시스템을 넣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조직의 어떤 개념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이제 겪는 것들이 혼자 영업을 할 때는 잘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미끄러지는 케이스가 내 밑에 4명, 5명 혹은 10명의 어떤 조직원이 세팅이 되면 거기에서 미스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 영업을 되게 잘했던 친구들이. 또 사람이 더 생겼는데. 이제 그런 거지. 내가 B2C 영업을 잘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단기적인 영업이잖아. 아까 얘기한 약간 얕게 할 수 있어. 내가 깊이 감정의 기저를 들어가지 않고도 툭툭 치고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조직원을 세팅했어. 내가 우리 동료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좀 감정의 폭이 필요해. 직원한테 되게 상사가 감정의 폭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영업을 유지하기에는 사실상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거든. 그럼 내 어떤 감정의 대역을 이 사람한테 같이 나눠줘야 돼.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 친구도 성장을 할 거 아니야? 이 친구도 나처럼 예를 들어 되게 잘해.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난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또 우리 동료들을 한 4-5명 세팅을 했어.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이 되게 특출나게 잘하네? 나중 되니까 이제 내가 저 친구들 때문에 꽤 많은 돈을 벌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이제 빨리 성장해서 독립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까? 그냥 받는 게 불편하고 내 손을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부모가 아닌 이상 내 밑에 오래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요 정도만 딱 해서 그냥 내가 이제 좀 덜 일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친구 한 20명만 있으면 내가 꽤 큰 돈을 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람이. 근데 이놈이 슬슬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하네? 나갈 준비를 하네? 그럼 이제 내가 막 기분이 싹 유쾌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막 막아. 거기서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나가면 거기서 또 공백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가 생겨. 제일 좋은 건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거야. 하지만 그게 되나? 절대 안 돼, 그거는. 언젠가 때가 되면 갈 사람은 가야 돼. 특히나 되게 잘해줄 거 하면 그동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왔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쳐서 너를 돈 벌게 해주는 데라고 생각을 해.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많아. 내가 되게 잘했고 얘가 내 밑에 왔고 그럼 내가 내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줬을 거 아니야. 뭐 영업하는 노하우, 어디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클로징을 하는지 또 내가 쫓아가서 막 볼 거고. 그러다 보면 내 노하우가 당연히 이 사람한테 가 있겠지. 근데 이 노하우를 주는 이유는 뭐야? 자기도 결국 베네핏을 얻으니까. 내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내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이게 감정이입이 너무 깊게 되면 이 사람 내가 이제 인큐베이팅 한 것 같거든. 내가 키운 것 같거든. 근데 이 이제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지 혼자 살겠다고 나간대. 얘가 이제 나가는 순간 얘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이나 베네핏이 나한테는 이제 아예 관련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사람이 마음을 다치더라고. 많이 다쳐. 나도 그랬고. 나도 20대 때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되게 속이 상했고 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배신을 하는구나 나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잘하고 적응을 잘했던 친구들이 사실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지? 분리독립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영업직의 되게 무서운 한계 중에 하나는 그래서 내가 상단으로 올라왔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할 거는 사람 관리야. B2C 영업을 했다면 그동안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부자 영업을 해야 돼. 직원에 대한 어떤 내가 관리 영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언젠가는 끝나면 좋겠지만 이건 절대 끝나지 않더라고. 계속 사람의 어떤 교체가 될 거고 성장시키면 또 나갈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고 다시 또 세팅을 하고 이게 좀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싫으면 내가 더 올라가야지. 얘가 요 다음 단으로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먼저 그 윗단으로 가서 얘를 다음 단으로 올려줄 수 있어? 그럼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야. 얘가 내 단으로 올라오는 건 싫고 나도 지금 올라가고 싶지 않아. 그럼 이 관계는 무조건 깨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당연하다 생각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내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친한 이제 그 병원 원장님이 한 분 있어. 봉직의라고 하거든. 이제 급여를 받으시고 의사를 하시는 분들. 의사는 의사를 뽑을 수 있잖아. 페이닥터. 페이닥터 좀 안 좋은 말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페이닥터라고 표현하는 어쨌든 급여를 받고 이제 의료 활동을 하시는 그런 이제 의사를 한번 뽑았는데 사실 좀 고민이 되나 봐. 이런 이제 기술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잘 못하니까 자기보다 본인은 이제 경력이 오래됐고 이 친구는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젊으니까 알려주면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기술을 다 알려주고 내가 이런 노하우를 다 알려줬는데 나가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 내가 좀 이렇게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 그럼 왜 영원히 안 알려주고 그 병원에 계속 클레임이 생기고 그게 더 좋은 일인가? 계속 뭔가 미스가 나 실력이 좀 떨어지니까 경험이 없잖아 젊은 이제 의사는. 근데 거기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원장님 이게 원장님의 업무 중에 하나다. 계속 그냥 가르치고
그러면 얘가 오래 있으면 좋고 독립을 하면 또 불러서 또 가르치고, 그럼 또 제가 오래 있으면 좋지만 독립을 하면 또 불러서 또 가르치고, 이게 환자한테 해주는 업무랑 똑같이 이것도 하나의 그냥 업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정형외과라고 치자. 그러면 발목이 부러져서 환자가 왔어. 이제 고쳐서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나? 하나잖아. 빨리 고쳐서 내보내야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나는 직원도 좀 어디가 부족해서 왔어. 빨리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아니면 내가 되게 올라가든가 대학병원장이 돼서 나는 이제 대학병원 이사장이고 널 내가 대학병원 대표 만들 거야. 이 정도면 내가 끝까지 내려갈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야. 얘는 야망이 너무 큰데 나는 그 정도 안 갈 거야. 그러면 계속 이거를 일이라고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야. 계속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또 나갔어? 그럼 다 또 불러서 똑같이 교육시켜서 또 잘 되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벌 거고, 그리고 나가면 또 뽑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저변이라도 넓어지겠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친구들이 이 원장님에 대한 좋은 얘기들 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 병원 가서 잘 배웠습니다. 뭐 이거라도 할 거라는 거지. 그럼 내가 돈은 안 남지만 세간의 평이라도 남잖아. 근데 거기서 나가려 그러는데, 야, 너 나가면 내가 이 대한민국 의료업계에서 일 못하게 할 거야. 너 한번 나가기만 해봐. 내가 내 힘을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런다고 걔가 안 나갈까? 나가지. 괜찮아. 뭐 원장님 뭐 총을 쏠 건 아니니까. 그럼 평이 어때?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의료업계에 내가 그렇게 안 좋게 내본 사람 한 100명 돼. 그럼 내 평이 어떨까? 나 그 정도 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다 내보냈어. 그럼 업계에서 거의 그냥 내가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 올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지. 결국은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건데, 그걸 좀 미리 의연하게 좀 생각하고, 그 자체를 하나의 업무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 이런 얘기가 PT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헬스장 사장님이 키워놓으면 또 나가고 한다고 이런 하소연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있나, 그게 업의 특성인데. 왜냐면 그들을 칼칼하고 내가 걸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 사실상 PT 선생님이 영업도 다 해, 뭐 일도 다 해, 뭐 노하우도 어차피 자기 걸로 해. 요즘에 누가 PT 선생님이 와서 그 대표한테 막 PT를 배우는 애들이 있어? 아예 없어, 요즘에는. 운동 잘하는 애들이 한단 말이야. 아니, 운동을 못해도 그리고 PT를 해. 얼굴만 잘생기면은 운동 뭐 개똥 못하는 애들도 PT를 한다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딱딱 걸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헬스장은 애들이 아무도 영업을 안 해도 헬스장에서 PT를 막 밀어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애들을 딱딱 거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못 나가. 근데 그게 아니야. 영업도 당신들이 해야 되고 수업도 당신들이 해야 되고, 그러면 이들이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아까 그 상단으로 올라간다는 표현 중 하나가 PT샵으로 치면 그거야. 내가 손님을 계속 밀어줄 수 있어. 너는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 너는 수업만 해. 내가 다 밀어줄게. 딴 데 5대5 줘? 나는 3만 원 받아. 넌 7 가져가. 영업도 내가 해주고. 그러면 안 붙어 있을까? 그럼 세상 좋은 선생님이 다 붙어 있겠지. PT도 회당 10만 원이야, 우리는. 그럼 다 붙어 있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야.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가신다고. 아유, 그동안 돈을 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사람이 오겠죠. 그렇지 않잖아? 너 나가봐. 내가 이 PT 수업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한 100명 내보내. 이제 PT 선생님 나한테 오겠냐? 빡빡하지, 그러면. 똑같은 것 같아, 이건. 물론 걔 중에 정말 같이 오래 있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고마움을 표현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영업의 한 몫인 것 같더라고. 대표님, 오늘 이렇게 영업인들의 멘탈 관리 방법 콘텐츠 찍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나요? 영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내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막 되게 스파성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좀 평정심을 갖고 내가 쭉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조금 낫지 않나, 멘탈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힘든 영업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